여러분, 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 대문호들이 말해주는 절대적 아름다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아름다움, 미녀에 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 해도 끝맺을 수 없는 그런 주제죠. 지난 시간엔 러시아 대문호의 시선을 빌렸다면 오늘은 러시아 화가들이 말하는 미녀의 기준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외관상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아주 깡말라 몸에 살이라곤 하나도 없는 여인들을 미녀라 평가합니다. 다리는 젓가락처럼 길고 가늘어야 하고 허벅지는 초등학교 이후 한 번도 살이 올라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라야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풍만함이 미의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양귀비도 클레오파트라도 비너스도 모두 풍성한 미를 자랑했었죠. 이렇게 미는 시대별로 지역별로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러시아인 화가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이끈 예술세계파의 대표화가 쿠스토드예프의 손에 탄생한 미녀들입니다. 김태희같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길거리에 즐비한 러시아에서 이렇게 살찌고 풍만한 여자가 미인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으시죠? 그럼 이렇게 풍성하게 살찐 여인을 최고의 비너스로 칭송한 러시아 작가의 미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리스 쿠스토디예프는 러시아 미녀, 상인의 아내, 러시아 비너스를 통해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미인의 표상, 즉 민중적 미의 이상형을 제시합니다. 러시아 미녀를 보세요. 선홍빛 뺨에 푸른 눈, 붉은 입술, 황금빛 머릿결, 윤기 나는 피부,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풍성한 몸매. 쿠스토디예프의 손에서 태어난 미녀들은 기근에 시달려 못 먹고 못 입고 퀭하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여인이 아니라 말랑거리고 부드럽고 건강하게 빛나는 풍성한 여인들입니다. 러시아 비너스의 저 상쾌하고 건강한 미소를 보세요. 온몸이 싱그러지는 느낌이죠? 여인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여인, 바로 미녀의 정의가 아닐까요? 쿠스토디예프는 러시아 대표 민속화가로 주로 러시아 전통 행사나 명절 풍습, 러시아 문양 등을 주제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러시아 미녀에서 화려한 색깔의 꽃무늬 벽지와 침대는 러시아 전통 문양을 재현하는 것이고, 상인의 아내에선 사모바르를 그려 넣어 전통 식기를 보여주고, 러시아 비너스에선 러시아 전통 사우나 바냐를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런 소품들이 여인들의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 세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볼셰비키 혁명 후 내전을 거치고 스탈린이 당을 장악할 즈음으로 회오리 바람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의 식량 문제는 아주 심각했다 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심한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였죠. 그런 현실 앞에 풍만하게 살찐 여인을 러시아 미녀라 칭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 그 시대에 발맞춰 가냘프고 여린 기족적 아름다움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고 풍성한 미를 가진 생활력 있는 민중적 여인상을 러시아 미래를 위해 제시한 것이죠. 이렇게 쿠스토디예프가 엮어낸 주관적 미의 기준에 전 과감히 찬성표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미인은 어떤 여인상이어야 할까요? 20세기 미녀상을 만났으니 다음 그림은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에 그려진 그림도 볼까 합니다. 역시 이 시기 여인들도 말라깨기는 모델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칼 부를요프는 19세기 전반 러시아 아카데미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제도권 안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화가였다는 말이죠. 이 부를요프는 그림을 아주 잘 그려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는데요. 거기서 폼페이 최후의 날을 그려 이탈리아 평론가들에게 루벤스, 렘브란트에 버금가는 화가라고 칭송받기도 한 화가입니다. 이렇게 명성을 얻은 부를요프는 러시아로 금유한양해 평생 화가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를요프 그림에는 정돈되고 세련된 클래식한 화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표현이 무게가 있고 강한 느낌을 전달해주죠. 특히 그의 작품 중 바세바는 누드의 아름다움을 어떤 작품보다 잘 표현한 수작 중의 수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바세바는 요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베이글녀 같은 외모를 가졌는데요. 약간 살집은 있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싱그러운 피부, 그리고 마치 이제 막 소녀에서 여인으로 피어난 듯한 앳된 얼굴의 여인이 천사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죠. 자, 이 여인의 이름은 구약 성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세바입니다.
사실 이 바세바는 수많은 작가들의 손에 의해 관능적인 미의 표본으로 그려졌습니다. 렘브란트도 목욕하는 바세바를 그렸고, 이탈리아 화가 드로스트 또한 바세바를 그렸으며, 독일 화가 루카스 크라나우도 바세바를 그렸습니다. 전 세계의 네노라 하는 화가들이 미인의 표준으로 바세바를 그린 거죠. 세 화가의 바세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 화가 부를리오프의 바세바는 익숙한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부를리오프의 바세바에게 표를 주고 싶어요. 부를리오프의 바세바는 젊고 순수해 보이며 건강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부를리오프는 이탈리아에서 유학할 때 신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인체에 비치는 빛의 여러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목욕하기 바로 직전인 바세바의 하얀 피부가 빛을 받아 아주 싱그럽게 빛나고 있어요. 특히 옆에서 시중 들고 있는 흑인 노예의 검은 피부에서 뿜어나오는 건강함과 대비되어 바세바의 젊고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이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아름다움의 절대지존 바세바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의 사람으로 다윗 왕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목욕하는 바세바의 모습에 반하고 그녀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그녀를 탐하게 됩니다. 결국 바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다윗 왕은 바세바를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리고 바세바랑 결혼합니다. 물론 첫째 아이를 잃는 큰 고통을 겪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새 3대 왕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어록을 남긴 그 솔로몬 왕 말입니다. 부를리오프 그림 속 장면은 다윗 왕의 가슴에 쿠피트의 하슬이 꽂히는 바로 그 순간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부를리오프가 제시한 미인에 대해 고개 끄덕여지십니까? 오동통 살이 오른 그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맙시다. 살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미란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른 거지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절대적 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가의 관찰력과 손끝에서 재탄생한 화폭 속의 그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깊은 감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 갤러리 까르치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럼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